칸의 시간과 공간의 표현, 이 부분인데요. 웹툰은 칸이 순차적으로 배열된 매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것을 연속성 있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적인 배열을 칸 크기나 칸 사이 간격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는 그 흐르는 시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끼게 되고 이것을 움직인다, 동적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칸을 보여주느냐가 가독성을 결정한다, 몰입도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칸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것은 칸의 연결에 있는 거죠. 무의식적인 편안한 흐름에서 가독성 높은 중요칸을 보여줌으로써 끌기와 당기기, 밀기를 통해서 이 가독성 있는 칸으로 계속 밀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마지막 부분, 독자들이 한숨을 쉴 수 있는, 숨을 고를 수 있는 부분에서 가독성 높은 중요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극적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극적 구조는 칸의 구성을 통해서 사건과 갈등을 가진 인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 중 선택된 사건과 변화의 조합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4가지 요소는 시대 배경과 기간, 장소, 갈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대 배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 중에서 좀 더 판타지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리고 장소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물리적인 공간, 보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림들이 보이는 공간이 되겠고요. 이 공간이 설정 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갈등은 구조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의 재미 요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인물들을 배치할 때 적대자나 조력자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중에 적대자가 없는 인물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굉장히 독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야기의 흐름을 이끄는 재미의 장치가 바로 갈등 구조다. 우리는 남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하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라기보다는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몰입이 되는 것이고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면은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재미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뭐랄까 더 관심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재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에 따라 설정이 변하는 것은 캐릭터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것이 캐릭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도 또다시 갈등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가 내면적인 그런 보여지는 표면적인 부분보다는 이면적인 부분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캐릭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의 그 다양한 그 구성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삼각 구도를 통해서 그림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황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정감이 있다는 그런 구도는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작품을 해줘야 되는데, 간혹 이 작품이 좀 불편할 경우도 있어요. 이 불편할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무슨 악마가 나오는 그런 작품들 있죠. 약간 그 호러라든지 서스펜스, 공포 이런 장르에서는 조금 안정되지 않는 그런 구도를 주게 되면 독자들은 조금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재밌어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삼각구도 구역이 그림이 들어가기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풍선을 넣어도 그림에 방해를 받지 않고요. 다양한 칸 배열에 있어서 칸과 칸의 자연스러운 연결에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웹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말풍선을 굳이 컷 안에 넣지 않아도 그림을 방해받지 않고 이 칸셀을 통해서 말풍선을 넣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거리감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보면 저 뒤에 있는 인물과 현재 앞에 있는 인물이 원근감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투시 도법을 이용해서 그린 것은 아니지만 원근감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안정적인 삼각 구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운의 수평선 구도다. 이것은 수동적이고 안정감을 주는 구도로 먼 거리의 인물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많이 쓰는 구도인데요.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정 칸을 만들 때 마지막 구성에서 이야기가 끝날 때 여운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좀 더 멀리 찍고 수평 구조로 찍게 되면요, 독자들은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구도가 주는 느낌을 살려서 아름다운 자연이나 풍광, 그리고 고요한 풍요로운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런 수평선 구도가 되겠습니다. 수평선 구도를 밑에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 구도, 수평선하고는 좀 다르죠. 완전히 대비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단호함, 그리고 엄숙함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구도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완전 수직이 아니라 약간 밑에서 위로 본 로우 앵글 형태의 수직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들이 이야기에 있어서 단호함이라든지 엄숙함 같은 분위기를 주기에 아주 좋은 적절한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각선 구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에 또 웹툰의 형태에서는 대각선 구도가 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삼각 구도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여기 이제 다이나믹한 연출의 효과, 리듬의 강약, 그 다음에 명암의 대비적 효과 등이 결합해서 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더 역동적으로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많이 연습해 보게 되면 역동적인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대각선 구도를 통해서 다이나믹한 연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원형 구도도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죠. 그 독자들은 원만하고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는 구도이고요. 이것은 편안함을 느끼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편안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서정적인 표현과 전체 상황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연출의 칸 표현에 효과적인 구도로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뭔가 끝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구도를 보여주는 것도 원형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구도들은 다 안정적인 구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선 구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불안정한 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액션이 강한 웹툰, 만화라면 사선 구도를 연출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속도감과 역동성, 그리고 강력한 원근과 확대 등이 보여지고 표현을 왜곡할 때 적절합니다. 왜곡이란 것은 좀 더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원근감이 더 독특하게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왜곡할 때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사선의 불안정성을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컷은, 이 칸은 기본적인 사각형 구도인데 반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배경과 요소가 이렇게 뒤틀려 버리는 그런 형태가 바로 사선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르로서는 뭐 액션 장르라든지 아니면 호러나 스릴러 장르, 이런 장르에서 또 많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독자한테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도를 사용하면 독자들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불안정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구도를 알아봤고요. 이제 상황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 표현이란 것은 이 컷 안에, 칸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정문 앞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한다.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한다. 움직이지 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 이것이 상황 표현을 한 건데요. 글로써 상황 표현을 했죠. 그럼 상황은 몇 개입니까? 3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황 첫 번째는 정문 앞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상황 두 번째는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한다. 이때 움직이지 마 라는 대사를 넣게 되는 거죠. 그때 멈추라는 신호를 먼저 하고 움직이지 마 하는 게 더 어울리겠죠. 예, 그래서
움직이지 마가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상황까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전개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웹툰으로 상황을 전개한다면 첫 번째, 정문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한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마 했죠.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한다. 세 번째,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 자, 이것은 앞에랑 좀 다릅니다. 그죠? 예, 이 화면을 만들다 보니까 말을 먼저 하게 됐어요. 말을 먼저 하게 되면 그것이 먼저 독자한테 다가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세 개의 상황을 두 개의 컷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상황의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문 앞으로 다가오는 적을 발견하는 부분, 이것이 시간의 흐름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시선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곧 시선의 흐름과 상황의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칸 안에서 두 개의 상황을 결합하는 부분, 이것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앞부분에서 상황은 세 개인데 칸을 두 개로 합쳤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총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한다. 그리고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 이것은 이 두 칸은 어때요? 두 상황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칸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칸을 붙여서 위아래로 배치한다면 시간의 흐름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도 되지만 우리는 이 칸 하나 안에서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한 칸 안에서 두 개의 상황을 결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칸을 조절하고 또 이야기의 흐름을, 리듬을 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서로 다른 시간대다. 그러면은 이 다른 시간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따로따로 표현한다? 이것은 좀 더 특별한 경우를 보여줄 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적은 그냥 순순히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면 두 개의 상황을 하나의 상황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것은 좀 더 가볍게 이야기가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적은 총을 내려놓고 멈춘다라는 것을 다른 컷으로 배열을 한다면 뭔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이런 상황 표현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 시선의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만화보다는 웹툰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좀 더 주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상황 표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작가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중요 컷과 부가 컷을 나눌 때 이 중요 컷 안에 부가 컷을 넣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두 개의 동작 상황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상황 표현을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블로킹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하나의 컷, 칸이죠. 이것을 숏이라고도 하고요. 하나의 컷에 인물을 어떤 식으로 담을 것인가에 대한 관한 것을 블로킹 사이즈라고 하고, 인물과 독자 간의 거리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쓰인다. 이것을 블로킹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워크는 영화 연출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웹툰이나 만화에서는 패닝, 틸팅, 줌인, 줌아웃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닝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고, 틸팅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줌아웃은 앞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줌인, 줌아웃은요. 이렇게 카메라 워크 기능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묘사라든지 행동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로킹 사이즈나 카메라 워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인물의 심리 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역동성 있게 보여줄 때 쓰이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인물 구도 칸 연출입니다. 그래서 가로의 크기가 고정된 그림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웹툰, 그것은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애니메이션과 유사하게 인물들 간의 대화,
갈등 장면에서 인물들의 표정 및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클로즈업을 사용한다. 이거죠. 가깝게 올수록, 인물한테 가깝게 올수록 인물 간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데, 너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면은 심리 묘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독자들은 피곤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리듬감을 타고 템포 조절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과 긴장감의 전달을 위해서 순간을 짧게 끊어서 미묘한 칸의 변화를 활용한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을 짧게 끊는다는 것은 갈등과 긴장감을 너무 크게 전달해도, 길게 전달해도 독자들이 피로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비클로즈업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 칸으로 반복 연출을 통해서 인물들의 감정 전달과 시선의 집중을 동시에 이룰 수도 있다. 이것은 만화책 같은 그런 출판 형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시선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시선의 흐름이 아니라 이것은 화면에 가깝고 먼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웹툰에서 좀 더 자세히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블로킹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화면 속에 배치된 인물의 크기에 따라서 9개의 단순한 숏, 심플 샷이죠.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명칭도 있지만 우리가 꼭 명칭을 익히기보다는 이랬을 때, 이렇게 컷을 구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왜 이 구도를 썼느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익스트림 롱숏이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아주 가까운 것은 익스트림이라고 하죠. 아주 가깝게 클로즈업 한다고 하는데 아주 먼 것은 익스트림 롱숏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나 비클로즈업이나 클로즈업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대부분 이 상황들은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이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통해서 감정이입도 하고 표출할 때 같이 표출해주고, 그래서 공감과 동경을 얻게 되고 이것을 다시 격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심리 묘사에서 많이 쓰이는 컷이고요. 그 다음에 니숏이나 웨스트숏이나 바스트숏은 손 동작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손 동작은 뭔가 호소력 있게 말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쓰는 것은 뭔가 인물이 표정보다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그런 내용을, 정보를 호소력 있게 말할 때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롱숏이나 풀숏을 보게 되면요, 이 롱숏은 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전신이 드러나는데 롱숏을 쓰게 되면 이 배경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와 배경 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풀숏은 좀 더 이 캐릭터의 전신을 보여줄 때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이 만화 출판이나 전자북 같은 데서는 사실 이렇게 풀숏을 많이 쓰진 않는데요. 이제 스마트 기기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세로 기준이잖아요. 지금 스마트 기기가 세로로 돼 있죠. 스마트폰이. 그러다 보니까 풀숏을 써도 독자들은 보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숏을 쓰면서 이 주인공이나 중요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그 주변의 배경을 없애서 이 주인공이나 적대자나 이런 중요한 캐릭터를 돋보이게 해줄 때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풀숏이 하는 역할이고요. 롱숏은 이 전신으로 보이긴 하지만 주인공이나 캐릭터가 어떻게 이 배경과 혼합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여줄 때 쓰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하나하나씩 예시를 보면서 알아볼까요? 자, 클로즈업입니다. 얼굴 전체, 어깨선까지를 보여주는데 인물의 감정을 표정으로 보여준다. 이것만 계속 보여주면은 얼굴치기가 되는 거죠. 얼굴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빅클로즈업은 어떻습니까? 정수리를 자릅니다. 독자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정수리도 자르지만 턱도 약간 잘라서 독자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해서 인물의 감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목을 자르기보다는 그 위쪽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만 인물의 시선을 독자들이 눈이나 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큰 심리 상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면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눈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입을 보여줘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독자들한테 표정과 대사에 집중할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클로즈업
샷일 경우에는 배경 요소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물이 집중해야 되니까 오히려 집중선이 나올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스트 샷과 웨스트 샷과 니 숏을 보면 바스트 샷은 얼굴과 가슴까지 보여주고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위치, 배경 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삼각형 구도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라고 했죠. 그래서 뭔가 호소력 있게 말을 할 때 쓰이게 되고요. 웨스트 샷은 자, 이 상반신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투샷을 보여주거나 쓰리샷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룹샷이라고 있습니다. 더 여러 명 보여줄 때 쓰는데 자, 이러고 어쩔 때 쓰일까요? 어쩔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식사 장면 있죠. 회의 장면, 식사 장면 이런 거 나올 때 여러 명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웨스트 숏을 많이 쓰게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이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높이에서 딱 맞는 구도이기 때문에 웨스트 숏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니 숏은 인물의 얼굴에서 무릎까지 보여져요. 그래서 상반신을 보여주는데 상반신의 움직임을 위주로 보여줄 때 씁니다. 물론 호소력 있게 보여줄 때도 쓰지만 그 호소력 있는 모습이 상반신의 움직임이 나타냈을 때 이런 니 숏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풀 숏을 보게 되면 인물 전체의 모습이 보여지고 인물의 표정은 보이지 않는데 인물의 행동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요. 인물을 독자에게 좀 더 각인시키기에 중앙 정렬을 구성합니다. 자, 이것은 주인공이라든지 적대자가 나타났을 때 독자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죠. 독자는 누굴 보길 좋아해요? 주인공 보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컷을 보여준다는 것은 독자들이 뭔가 숨을 고를 때 한번 보여주면 됩니다. 그럴 때 독자들은 이것을 보고 더 오랫동안 마음속에 연상작용으로 남겨놓겠죠. 결국 인물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행동과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사실 풀숏보다는 롱숏에서 이것을 좀 더 보여주고 있고요. 자, 롱숏을 보면 인물과 배경을 한껏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물의 주변 상황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 정보를 또 독자한테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 흐름에 있어서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거나 주제가 바뀌거나 뭔가 그 상황이 바뀔 때 이런 롱숏을 통해서 인물의 위치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 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요소 중에서도 가끔 환기 효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림 롱숏은 어떠냐? 이야기 전개되는 설정 숏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설정 샷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쓰이지만 그 공간적 배경이 보여주는 부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롱숏은 사람이 나오기보다는 사실 이 배경이 나오는 요소가 더 많고요. 군중이 나올 때는 뭔가 사람이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런 작품일 경우에 또 이렇게 군중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익스트림 롱숏을 보여줌으로써 이 위치를 어딘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적 배경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보여줄 때 쓰게 되겠죠. 자, 우리는 시점 숏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데요. 인물의 시점에서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예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캐릭터한테 카메라를 달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캐릭터가 다니는 곳이 독자가 보는 시선과 딱 맞기 때문에 독자가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독자는 인물이 보는 것을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점 숏입니다. 자, 아래의 그림을 보더라도 이 상대편이 나를 바라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의 그런 팔이라든지 몸이 조금 보여지면 내 쪽으로 화면이 시선이 고정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점 숏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컷인 숏, 인서트 숏이 있는데 사실은 숏에 대해서 뭐 다양한 그런 용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를 보면서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쉬우니까 제가 용어를 넣어놨는데요. 칸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한 칸이에요. 상황을 명확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고 주요 칸의 흐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두 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중간에 뭐가 있나요? 컷인샷이 있죠. 예. 또 다른 환경, 화면을 클로즈업 시키고요.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사실 뭔가 환기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 컷인샷이 어떤 부분을 보여주냐면은 암시나 상징, 그리고 또 다른 그 요소로서 복선을 보여줄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찍는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 암시와 복선을 쓸 때는 또 이것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보여주면 독자들이 빨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짝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컷인샷은 언제 쓰느냐? 뭔가 이 행동의 방향이 바뀔 경우, 아니면 주제가 바뀔 경우에 환기 효과로도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잘못될 경우, 이럴 때도 이 하나의 그 인서트 컷을 숏을 씀으로써 그 바뀌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칸 사이에서 위치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볼 때 쓴다라는 것이 컷인숏, 인서트 숏입니다. 그 다음에 컷 웨이 숏도 있는데요. 컷 어웨이 숏은 컷인숏과 마찬가지로 주요 칸의 흐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두 칸 사이에 위치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말풍선은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싶을 때 컷 어웨이 숏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독자들은 상대방의 표정을 보기 때문에 아,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쓰인다. 근데 자주 쓰이진 않지만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싶을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워크에는 패닝과 틸팅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패닝, 그래서 왼쪽은 레프트, 펜 레프트, 오른쪽은 펜 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틸팅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건 틸트 업,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틸트 다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좌우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 한 장소에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속도로 좌우로 움직여야만 그것이 패닝이고, 일정한 속도로 상하로 움직이면 틸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웹툰이나 만화에서 쓰이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더 보게 되면 상하로 움직일 때 우리가 어쩔 때 좀 쓰게 되냐면, 검은 화면으로 블랙아웃된 화면이 쭉 나올 때 있죠. 예,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갈 때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이 트랜지션으로 쭉 내려갈 때 이 효과에서 독자들은 뭔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틸트 다운의 효과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궁금증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쓸 때도 이 틸팅은 아니지만 틸팅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사체를 끌어당기는 카메라 워킹에는 가까이 끌어다니는 줌인이 있고요. 멀어지는 줌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올 경우에는 캐릭터에 대한 심리 묘사가 좀 더 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멀어지면은 심리 묘사보다는 표정이 보여졌다가, 더 멀어지면은 캐릭터에 대한 호소력 있는 모습이 보여줬다가, 더 멀어지면은 캐릭터의 전신이 보여지면서 이 캐릭터에 대한 독자들의 그 모습을, 캐릭터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중요한 컷을 보여줄 때 좀 더 뒤로 뽑아서 이렇게 줌아웃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오늘은 블로킹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블로킹 사이즈는 인물의 심리 묘사에서도 쓰이지만 뭔가 배경의 구도에서 우리가 이 캐릭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것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들 간에 이제 뭔가 독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화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심리 묘사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배경을 보여줘서 이야기의 설정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블로킹 사이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